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비트코인 강세장 끝나지 않았다. 5가지 이유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퀀트는 X의 5가지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제시하면서 비트코인 강세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해도 늦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지표는 이 강세 주기 지표로 아직 극단적 강세 단계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퀀트 사이클 지표는 현재 시장이 이 극단적 강세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강세장이 더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표는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음을 나타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제 이 지표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이제 불장으로 지금 가는 지표인데 과거의 데이터와 비교해도 아직 최상위까지는 올라가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점이 아직 도달하지는 않았고 아직도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지표에 보면은 거의 뭐 절반도 아직 안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적 데이터 조정 반등이라는 내용인데요. 강세장에서도 가격 조정은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진다라고 합니다.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하락이 강세장에서도 발생했지만 이후 반등이 뒤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마이너스 22%의 조정이 있었고 2021년에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0%가 있었고요. 2024년에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가 있는 것처럼 이런 조정은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신호로 작용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하락했던 폭들을 지금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 보유자 매수 단가, 매수 지지선 역할이라는 내용인데요. 이 세 번째 이유는 이 단기 보유자의 평균 매수 단가인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은 이 강세장에서 매수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가격에서 손익분기점에 이 근접한 매수를 선호하며 이는 시장의 가격 지지 기반을 강화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보유자들이 지금 이제 평균 매수 단가로 내려오면 그때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추가적으로 더 산다는 거죠. 그 가격에서. 그래서 그 가격이 지지를 받는 성향들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투기적 포지션 정리, 매수 타이밍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가격 상승은 종종 이 투기적 포지션을 끌어들이지만 이는 정리 과정에서 가격 조정을 유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인내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이상적인 진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미결제 약정 추이에서 투기적 포지션들이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들이 지금 이제 정리가 한 번씩 돼줘야지만 선물이나 뭐 그런 옵션에서 그런 정리가 한번 돼줘야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리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매도 압력 정점, 이 추가 상승 신호라는 내용인데요. 24시간 이동 평균이 이 마이너스 3천만 달러를 기록할 때 이는 매도 압력이 정점에 달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매수 압력 증가와 함께 추가 가격 상승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도 압력을 뜻하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24시간, 그러니까 하루 동안 이 매도 압력이 얼마나 나오느냐를 이제 측정한 지표입니다. 근데 지금 마이너스 3천만 달러 정도가 지금 기록이 됐는데, 과거와 비교를 해도 꽤 큰 양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 압력의 정점에 달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강세장은 여전히 진행 중이면서 매수 타이밍을 찾는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전략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샘슨모 비트코인 10만 달러 하이퍼 비트코이니제이션 시대의 신호탄 금융질서 바꾼다라는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향해 가는 가운데 이 샘슨모는 이 비트코인 옹호자이자 이 젠3의 CEO라고 합니다. 이를 새로운 금융시대의 전조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10만 달러 돌파가 이 단순한 가격 기록을 넘어서서 비트코인의 폭발적 성장의 기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비트코인은 하루에 1만 달러씩 상승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각 캔들의 시작이자 이후 오메가 캔들의 단계에서는 일일 10만 달러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큰 변동성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현재 미국 부채는 36만 달러에 이른다고 해요. 비트코인이 36조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기존 법정 화폐를 대체하는 이 하이퍼 비트코이니제이션 시대가 열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이는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환전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게 되는 미래를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의 전망에 따르면 또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돌파는 금융세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 100만 달러 시대가 그리 멀지 않을 수 있다라고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망이고요. 비트코인 포물선 랠리 첫 신호 분석가 2025년 비트코인 고점 예상이라는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분석가인 렉트캐피탈은 이 패러볼릭 포물선 단계의 첫 신호로 규정을 하면서 이 강력한 상승장이 시작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2021년 사이클 최고가였던 69,000달러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상승 국면에 진입하는 것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들이 과거에도 계속 반복되어 왔다고 하는데요. 2017년 사이클에서 1200달러 저항선, 그리고 2020년과 2021년 사이클에서 19,000달러, 대략적으로 2만 달러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 강력한 상승장이 이어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최소 9개월에서 12개월까지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렉트캐피탈은 2024년 11월 이번 상승장의 첫 달로 보고 있고, 과거 사이클과 유사한 흐름이 이어질 경우에 2025년 중반까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렉트캐피탈이 이번 상승장이 2025년 중후반에 정점을 찍고 2026년에는 약세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비트코인 사이클의 패턴과 일치하며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시장 흐름을 주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너스 70% 도달 가능성 알트코인 강세장은 언제? 라는 기사고요. 암호화폐 분석가 이 파브 훈달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해야 알트코인 시장이 본격적인 강세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훈달은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65%에서 70% 수준에 도달한 후 하락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큰 상승과 급락을 반복하는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일부 알트코인은 20에서 40% 상승한 후 다시 급격히 하락하는 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훈달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현재 58.3%에서 65에서 70%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이후 하락이 시작될 때 알트코인 시장으로 자본이 유입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알트코인에 대한 흐름들을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가져와 봤는데, 의외로 지금 알트코인 시즌에 대한 인덱스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갈수록 지금 좋아지고 있고, 어제에 비해서도 지금 상승세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지난주만 해도 38이었는데 지금 65까지 치수가 오른 상태고요. 75 이후부터가 이제 알트 시즌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65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상승세가 이제 좋은 알트코인들이 이만큼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런 흐름들은 알트 시즌으로 가는 이제 길목에 어느 정도 와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체감하기가 좀 어려운 게 몇몇 알트코인들만 이제 급상승을 하고 있고, 일부는 아주 조금씩만 오르고 있어서 그 흐름들이 아주 크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XRP 같은 이 리플이나 뭐 이런 몇몇 코인들만 있어요. 스텔라 루멘이나 이런 상위권의 코인들 중에서는 뭐 라이트코인이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큰 상승이 나온 거는 몇몇 코인이 안 돼요. 대부분은 조금씩 이제 따라 움직이는 거. 이더리움도 큰 흐름이 없죠. 그래서 지금 눈에 띄게 시장 흐름이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지수로 보면은 꽤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방향성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비트코인의 점유율도 지금 하락 추세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현재 58까지 이제 내려왔는데요. 추세선에 이제 어느 정도 깰까 말까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깨고 내려와야지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또 높아지면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들도 충분히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완전하게 이제 내려온다면 알트 시즌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토탈2,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암호화폐 시총을 나타내는 건데요. 알트코인들의 지금 전체적인 시총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요. 정말 매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97,000달러 회복, 99,000달러 저항 돌파 준비, 고래와 온체인 데이터 주목이라는 기사고요. 지금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단기 보유자들이 90,000달러 부근에서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바닥 형성을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약 13,000BTC가 91,000달러 수준에서 추가 매수되면서 유동성을 확보했고 강세장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99,000달러의 저항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강력한 온체인 데이터와 거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98,309달러 평균 매입가를 가진 256,920개의 주소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장에서 64.7%로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이는 비트코인의 상승 동력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4년 만에 최고의 월간 성과, 심리적 저항선 넘고 10만 달러 향하나라는 기사고요. 지금 벤치마크 소속 애널리스트 마크 팔머가 야후 파이낸스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2026년 말까지 22만 5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현물 ETF 출시 이후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는 2000년대 초 금 ETF 도입 시 기관 투자자와 연기금의 매입으로 금 가격이 상승하고 주류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은 것과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번의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은 14에서 16개월 동안 상승 랠리를 보여왔으며, 암호화폐 대통령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암호화폐 업계의 규제 완화와 비트코인의 전략적 준비금 채택 등 우호적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수요 급증 글로벌 금융혁신 신호라는 기사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사상 최대인 1,9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요 급증은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체계를 혁신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향후 채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규제 개혁을 통해 규제 명확성이 높아지면서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이 특히 이 국경은 결제, 무역 결제, 그리고 송금 분야에서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분석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M2 통화 공급 거래에서 현재 1%에 불과한 점유율을 곧 10%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 환경 개선과 스테이블코인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 확산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더는 이미 최근 중동에서 원유 거래 자금을 지원하면서 전통 금융으로서의 확장을 시작했고, 이는 기관의 신뢰가 스테이블코인에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스트라이프 같은 경우 이 스테이블코인 스타트업 브릿지를 11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해요. 대형 금융기관들도 이제 이런 스테이블코인들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더리움 레이어2 생태계 70% 성장, 솔라나와 경쟁 구도라는 기사인데요. 지난 30일 동안 이더리움 레이어2 블록체인의 활동량이 70% 증가하면서 솔라나와 경쟁 구도에 새로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총 예치금에서 이더리움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더리움의 기본 네트워크의 TVL은 697억 달러로 솔라나의 92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의 주요 레이어2 솔루션인 베이스와 아비트럼은 각각 30억 달러의 TVL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이더리움 레이어2 생태계의 총 TVL은
114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레이어 2의 지금 그 역할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와 새로 등장한 베이스가 굉장히 지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도치코인 ETF 2025년 출시 가능성 1달러 목표 현실화되나라는 기사입니다. 밈코인의 대장주인 도치코인 ETF의 2025년 출시 가능성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의 성공적 출시와 맞물려 비트코인의 ETF 시장 진입, 도치코인의 ETF 시장 진입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도치코인은 현재 시가총액 약 630억 달러로 7위 암호화폐로 자리 잡고 있고 민코인에서 주류 자산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의 성공이 도치코인 ETF 승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블룸버그 분석가인 에릭 바이츠나스는 오늘의 풍자가 내일의 ETF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도치코인 ETF의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풍자로 시작했던 이 코인이 ETF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밈코인이라고 무시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이제 코인 시장은 정말 모든 걸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과거에 뭐 기술이 뭐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을 따졌던 그 시대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재미도 하나의 가치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유머와 풍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세상의 가치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정말 놀라운 세상입니다. 자, 암호화폐 억만장자 620만 달러 작품 바나나 직접 시식 트론 창업자의 파격 행보라는 기사인데요. 이 암호화폐 기업가인 저스틴 선이 이 이탈리아 개념 미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 코미디언에 등장하는 바나나를 직접 먹는 퍼포먼스를 보였다고 해요. 이 작품은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620만 달러에 낙찰이 됐으며 선은 바나나를 먹는 행위를 작품의 역사 일부로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홍콩의 한 고급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그는 이 바나나를 다른 바나나보다 훨씬 맛있다고 평가하며 예술과 암호화폐의 공통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선은 바나나를 원래 판매했던 뉴욕의 한 과일 가판대에서 구매한 바나나가 어떻게 예술품으로 변모했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 과일 판매원인 샤 알람의 이야기를 듣고 10만 가의 바나나를 구매해서 전 세계에 배포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선은 이러한 행동을 예술과 일상의 아름다운 연결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 예술과 사회적 가치의 융합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정말 알 수 없는 예술의 세계죠. 일반인들은 정말 알기 힘든 이 예술의 세계입니다. 바나나가 예술품이 되는 거고요. 이런 예술품을 다시 한번 또 먹으면서 이걸 이슈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슈화를 통해서 또 다른 자신의 플랫폼들을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흘러가는 이 흐름들, 지금 암호화폐 세계도 그렇고, 이런 세계를 이해하려면 이런 가치의 이동, 가치의 판단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런 생각에 얽매여 있으면 이런 것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죠. 그래서 그런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